강세리. 낯익지만 차갑게 울려 퍼진 목소리에 세리의 손에서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의실 공기는 단숨에 얼어붙었다. 설마. 세리는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카메라는 세리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비추며 극적인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YL그룹 본사 로비에 울려 퍼지는 하이힐 소리가 모든 시선을 끌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여겨진 강재인이 당당히 걸어 들어왔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과거보다 더 날카로워 보였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은 유령을 본 듯 얼어붙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떨어뜨리기까지 했다. 안녕하세요, 모두들. 제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압적이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며 주변의 시선을 무시했다. 그 짧은 걸음마다 마치 내가 돌아왔다라는 선언이 담겨 있는 듯 했는데 디자인팀이 있는 1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엔 지난 3년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의 혼란, 자신을 배신한 남편 황기찬의 얼굴,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차지한 사촌 강세리의 모습까지 드라마적 장치로 회상신이 들어가며 시청자의 분노를 자극하는 부분이었다. 15층 문이 열리자 제인은 익숙한 복도를 따라 걸었다. 그녀가 직접 설계했던 디자인팀 사무실 그 안에서 세리가 팀장 자리에 앉아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제인은 망설임 없이 유리문을 열고 들어섰다. 회의 중이네요. 제인의 말에 회의실 안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팀원들의 눈은 커다란 충격에 휘둥그레졌고 공기마저 무겁게 내려앉았다. 세리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고 다른 팀원들은 제인과 세리를 번갈아 보며 당황했다. 제인 언니? 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살아있어? 제인은 빈 의자에 앉으며 냉소했다. 실망했나?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 자리를 차지했는데 이렇게 돌아와서 미안하네. 세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끝을 떨었다. 언니가 돌아온 건 물론 기쁘지. 하지만 지금은 중요한 회의 중이야.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제인은 세리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다. 지금 당장 얘기하자. 내가 없는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세리는 눈빛이 흔들리며 변명하려 했다. 언니, 그건 오해야. 사실은. 그러자 제인은 세리의 눈을 깊이 파고들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특히 내 남편과 관련된 일들 말이야. 회의실 안의 긴장감이 극도로 치솟았다. 제인의 귀환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었다. 이것은 진실을 찾기 위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제인이 돌아온 지 일주일 후 YL그룹 회장실에서는 긴급 임원회의가 열렸다. 강세리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회의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의연했다. 제인이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야. 세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서류를 정리했다. 지난 3년간 그녀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스스로도 놀라울 정도였다. 제인의 사망 신고가 접수된 직후 세리는 즉시 유언장 작성 변호사와 접촉했다. 당시 제인이 남긴 유언장에는 세리에게 디자인팀 경영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물론 그 유언장은 세리가 조작한 것이었다. 황기찬이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세리는 그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기찬 오빠, 어젯밤에 얘기한 대로 해요. 기찬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대답했다. 알았어. 모든 건 계획대로 움직이면 돼. 그들은 이미 제인의 귀환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짜놓았다.
제인 씨가 3년간 실종 상태였던 만큼 현재 회사 상황을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찬이 이사회에서 발언했다. 이어지는 그의 말은 마치 세리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듯했다. 그동안 세리가 디자인팀을 훌륭하게 이끌어왔고 실적도 30% 향상되었습니다. 급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업무 이양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세리의 지난 3년간의 성과는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제인이 시작했던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브랜드 라인까지 런칭했다. 숫자로 증명된 성과 앞에서 감정적인 판단은 설 자리가 없었다. 이 부분에서 시청자들은 세리의 권력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이라는 사실을 체감하게 된다. 제인은 회의실 맨 끝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세리가 얼마나 교묘하게 자신의 자리를 차지했는지 깨달았다. 단순히 빈자리를 메운 게 아니라 아예 자신만의 영역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재단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리가 제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언니가 돌아오셨으니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공손한 말이었지만 제인은 그 속에 숨겨진 경고를 읽어냈다. 협력이라 내 말 속에 다른 뜻이 숨어 있군. 제인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장면은 두 사람의 심리전이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강렬한 복선이었다. 실제로 그 말에는 내가 이미 모든 걸 장악했으니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세리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창밖을 내다보았다. 3년 전 제인의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의 복잡한 감정이 되살아났다. 안타까움과 동시에 찾아온 기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기대감이 현실이 된 지금 다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는 없었다. 이제 와서 모든 걸 되돌릴 순 없어. 세리의 눈빛이 차갑게 굳어졌다. 한국대병원 의사식당에서 제인은 김도윤과 마주 앉아 있었다. 3년 만의 재회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서로 말없이 마주보던 순간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말 살아있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 듯 떨려 있었다. 그날 응급실에서 내가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다. 제인의 사고 당시 그가 집도이였다. 공식적으로는 사망 판정을 내렸지만 실제로는 제인을 살려 은밀히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던 것이다. 이 비밀은 그동안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고마워, 도윤아. 내가 아니었다면 정말 죽었을 거야. 제인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할 때야. 세리가 한 일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도윤은 깊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제인아, 복수는 또 다른 상처만 남길 뿐이야. 그냥 새로 시작하면 안 되겠니?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애틋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새로 시작하려면 과거를 정리해야 해. 제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이걸 봐. 세리가 내 이름으로 작성한 가짜 유언장이야. 필적 감정을 받아봤는데 완전히 조작된 거였어. 도윤은 서류를 집어들고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봤다. 눈빛이 점점 굳어졌다. 정말 이럴 수가. 세리가 여기까지 했다고? 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기찬이랑 윤미숙이 내 사고 당일 함께 있었다는 목격자도 찾았어. 그들은 내가 죽기를 기다렸던 거야. 이 대사는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순간이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계산된 음모였음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제인은 YL그룹 전 법무팀장 박 변호사를 만났다.
세리가 권력을 잡은 후 불명예 퇴직을 당한 인물이었다. 제인 양, 정말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박 변호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세리 양이 저를 해고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군요. 제가 유 원장의 문제점을 눈치챌까봐 두려워했던 거였어요. 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물었다. 증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당신의 말이 큰 힘이 될 거예요. 물론입니다. 박 변호사가 단호히 대답했다. 하지만 세리 양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을 겁니다. 이사회 대부분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때 제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세리였다. 언니 만나서 얘기하자. 카페 루체에서 기다릴게. 1시간 후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세리는 여전히 우아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긴장과 기싸움이 그대로 느껴지는 장면이었다. 언니가 뭘 하려는지 다 알고 있어. 세리가 커피잔을 돌리며 입을 열었다. 박 변호사도 만났고 도윤 선생님도 만났지. 하지만 언니 생각처럼 쉽지 않을걸. 제인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내가 뭘 준비했든 난 더 큰 걸 준비했을 테니까. 세리는 얇게 웃으며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다. 화면에는 도윤이 제인을 살려낸 당시의 병원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순간 제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도윤 선생님이 의료법 위반과 문서 조작 혐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세리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언니를 도와주려다가 의사 면허까지 잃게 될 수도 있어. 제인은 말없이 세리를 노려봤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세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칼을 던졌다. 내가 돌아왔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 것 같아? 이미 게임은 끝났어, 언니. 회의실에서의 대결을 예고하는 듯 카페 공기는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YL그룹 이사회의 날이 밝았다. 제인은 검은 정장을 입고 회의실에 들어섰고 세리는 이미 자리에 앉아 침착한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이 미묘한 긴장감은 카메라에 그대로 잡혀 시청자에게 긴박함을 전달했다. 이사들은 두 사람 사이의 냉랭한 기류를 감지하며 불편한 시선을 주고받았다. 마치 회의실 안이 법정처럼 변해버린 분위기였다. 오늘 안건은 디자인팀 팀장직 승계 문제입니다. 회장이 회의를 시작했다. 제인이 돌아온 만큼 원래 자리로 복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세리의 지난 3년간 성과를 인정해 현 상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제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이사님들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프로젝터를 켜고 첫 번째 자료를 띄웠다. 이것은 제가 사라진 직후 세리가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하지만 필적 감정 결과 완전한 위조임이 밝혀졌습니다. 회의실 안이 크게 술렁였다. 일부 이사는 서로 귓속말을 나누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세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그녀는 이내 차분한 척하며 말을 이어갔다. 언니, 그건 변호사가 대필한 거잖아. 당시 언니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 제인이 끊으며 두 번째 자료를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회사 계좌에서 세리의 개인 투자회사로 빠져나간 거액의 자금 이체 내역이 선명히 떠 있었다. 디자인팀 운영비 명목으로 빼돌린 돈이 15억에 달합니다. 이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본 것도 확인됐고요. 이사들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다. 일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메모를 하고 있었다. 황기찬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을 내저었다. 그건 세리와 상의해서 한 투자였습니다.
회사 자금 확대를 위한. 제인이 날카롭게 말을 잘랐다. 기찬 씨도 공범이었군요. 그런데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은 누가 책임졌나요? 회사에서 고스란히 떠안았죠. 이 대사는 보는 사람에게 사이다를 안겨주는 순간이었다. 제인이 마침내 권력연합의 실체를 폭로한 것이다. 그때 박 변호사가 증인석에 섰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내용은 분명했다. 저는 당시 이 투자건에 대해 법적 검토를 요청받았지만 세리 팀장이 거부했습니다. 이후 저는 해고당했고요. 세리의 얼굴이 일순간 창백해졌다. 결국 자리에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 모든 건 회사를 위한 것이었어. 언니가 없는 동안 누군가는 책임져야 했다고. 내가 아니면 이 자리는 유지될 수 없었어. 그녀의 외침은 절박했지만 설득력은 없었다. 제인은 단호하게 반박했다. 회사를 위한다면서 회사 돈을 빼돌렸다? 그리고 투자 실패의 책임은 회사가 지고 성공했다면 너 혼자 가져갈 생각이었겠지? 회의실 안은 더 이상 세리를 옹호할 수 없는 분위기로 흘렀다.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고 세리가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해 왔는지가 낱낱이 드러났다. 회장은 깊게 한숨을 내쉬며 엄숙한 목소리로 결정을 내렸다. 세리, 내가 한 일들은 배임과 횡령에 해당한다. 즉시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순간 회의실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다. 이사들은 더 이상 세리 편에 설 수 없음을 직감했다. 세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제인을 바라봤다. 그녀가 3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제인은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타까운 표정으로 세리를 바라봤다. 내가 정직했다면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길을 선택했니? 세리의 절규는 공허하게 회의실에 메아리쳤다. 그녀의 제국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제인은 박 변호사와 나란히 서서 법원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제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긴장되시죠? 박 변호사가 조심스레 물었다. 제인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아니에요. 결과가 어떻든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지난 3년간의 고통과 투쟁을 버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담담함이 담겨 있었다. 법정 안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피고인 강세리 업무상 횡령 및 문서 조작 혐의로 징역 3년. 피고인 황기찬 배임 및 공범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다. 법정은 술렁였고 세리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제인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은 원망이라기보다는 체념에 가까웠다. 언니 결국 이렇게 됐네. 세리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떨려 나왔다. 기찬은 고개를 푹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패배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윤미숙은 이미 몇 달 전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다. 이 부분은 권력연합이 얼마나 허약했는지를 보여주는 대사 없는 연출이었다. 법정을 나서던 제인은 우연히 김도윤과 마주쳤다. 그는 의료진 복장 대신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다. 오늘 수술 없어? 제인이 물었다.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다. 너 때문에 일정 조정했어. 축하한다, 제인아. 드디어 모든 게 정리됐구나. 고마워, 도윤아. 내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제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야 하거든. 다음 주 월요일 YL그룹 본사에서는 새로운 디자인팀 체제 발표회가 열렸다. 제인은 팀장으로 복귀했지만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운영 방침을 내놓았다. 앞으로 모든 중요한 결정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개인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팀 전체가 함께 검토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회계 감사를 받아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곧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지난 몇 개월간의 혼란 속에서도 남아있던 팀원들은 제인의 새로운 리더십에 희망을 품었다. 저녁 늦게 제인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세리가 앉아있던 팀장 자리, 이제는 자신이 다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복수의 쾌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때 도윤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다. 야근하는 줄 알았어. 생각이 많아서. 제인이 커피를 받으며 조용히 답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제인이 입을 열었다. 세리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 처음엔 선한 의도로 시작했을 텐데 언제부턴가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더라고. 그래서 투명성을 강조하는 거구나.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견제받는 구조가 결국 모두를 지켜주는 거니까. 제인은 책상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예전에 세리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언젠가는 세리도 이해할 수 있을까? 제인이 중얼거렸다. 시간이 지나면 그럴 거야. 도윤이 위로했다. 지금은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제인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미소를 지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였다.